FOMC 때문에 정말 잠 못 이루는 목요일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또 걱정을 안고 출발하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FOMC를 얼마나 많이 겪으셨을까요? 셀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분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진만쌤, 민영 앵커, 저 모두 다 새벽에 참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FOMC를 지켜봤는데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셨다고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6시 방송에 출연해서 네. 나스닥 양봉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FOMC가 발표를 해서 불확실성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1.5%까지 나스닥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 뭐 괜찮다고 봤는데 또 막판 1시간 정도 그렇죠. 그렇게 탁 미루니까 저도 속상하고 좀 안 좋았습니다만 네. 이제 뭐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 해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네. 저희가 그래서 항상 FOMC 얘기를 제가 여쭤볼 때마다 금리 인상 얘기 드릴 때마다 선 반영됐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별개로 보자 이런 얘기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FOMC 좀 우리 자세하게 3번 연속으로 올해 들어서 75bp 인상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요. 네, 뭐 우리 증시는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나 그 영향은 이제는 꼭 제한적인 그런 구간에 접어들지 않겠는가,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FOMC에서 금리를 올리는 건 딱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유가입니다. 그러면 그 유가 같은 것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주택 가격이라든가 쭉 이렇게 최근에 이제 또 소비자 물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트리클 다운돼서 올라서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게 유가의 주봉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그 단초를 했죠.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보게 되면 80달러 여기에서 지금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미 유가는 꺾이고 있죠. 두 번째, 미국의 그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9개월 연속 하락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는 그런 좀 차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또 지난번에 충격을 주었던 게 뭐냐면은 미국의 CPI 그 증가율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9.1대가 피크였고 보면은 헤드앤숄더형이 나오면서 서서히 또 둔화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는 어느 정도 피크아웃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 고용 지표가 좋고 그러니까 파월 FOMC 결국 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금리를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올리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이제 좀 상승하는 그 클라이막스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바로 어젯밤에 0.75%를 올려서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가 3.25%예요. 시장이 왜 이렇게 내렸나? 전 나름 분석해 보니까 딱 이건 것 같습니다. 원래 연말까지 뭐 점도표에서 4.0%까지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블러드 여는 총재도 그렇게 매파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어떤 게 나왔냐면 연말까지 4.4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내년까지는 4.6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뭐냐면은 차라리 울트라를 갔으면 시장이 화났을지도 몰라요. 뭐냐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함을 주가는 그래서 이제 변동폭이 큰 건데 3.25에서 4%까지 보면은 10월 달에 쉬거든요. 애들이 이제 10월 달에 안 해요. 네. 11월 달, 12월 달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가 조금밖에 못 오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4.4로 가는 게 이렇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어제 이제 많이 주가가 출렁거려서 조금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2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주봉이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개 양선이 8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이번 주 좀 피크아웃 된다고 봤는데 이제 뭐 오늘하고 내일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4%까지 가면 이게 뭐냐면은 좀 우스운 얘기가 지금 기업들이 오히려 10년보다 이게 더 높잖아요. 네. 그 단기 자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비싼 것도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이것도 상승의 클라이막스다. 그다음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이거 싼 것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주가가 반대로 움직였던 그런 지표들이에요. 이것들이 제가 볼 때는 상승의 클라이막스 구간이거나 또는 상승이 더 일어난다 하더라도 둔화되는 구간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원달러 환율 차트예요. 원달러 환율 차트는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되니까 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에 미국의 금리가 오르니까 달러 인덱스가 높으니까 당연히 위안화도 그렇고 내리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저는 이것이 이제 3종 고점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 좀 윤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도 방문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뭐 수합 얘기가 나오면 그때 이명박 정부 때처럼 이런 것도 이제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환율을 가장 우리가 좀 아킬레스건을 보는 게 뭐냐면 이것이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면 과거에 우리 금융위기 때, IMF 때 그런 것처럼 과연 우리 국가 그 부도 위험도 그게 크냐 안 크냐 그걸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한국 CDS 프리미엄 추이예요. 이것이 8월 달까지 7월 달까지 정점하고 환율은 오르는데 이건 극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금융위기 그런 것들은 걱정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경기 침체를 알려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그동안 미국의 그 나스닥 월봉을 반추해 보면은 이렇게 그 구간마다 저점을 찍고 터닝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해야 될 것이냐? 네?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매크로하게 보신다면 시장을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견디시거나 오히려 또 현금이 있다면 저점 불알 매수 기회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오늘 FOMC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맥을 짚어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장의 맥점 키워드 어떻게 꼽아주셨을까요? 전저점 지지력 테스트, 재료가 있어야 오른다라고 하셨는데 뭐 여러분들께서는 또 여러 위원님들 중에는 비중 축소 얘기를 주셨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하지만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지금 전저점에서 저점에서 잘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오른다라는 건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부탁드릴게요. 약간 키워드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어떤 거냐면 일단 지수로 봤을 때 전저점 지지 테스트고 하나는 지금 이번 주 올랐던 것들. 그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이게 있어요. 저도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재료 보유주. 뭐 이렇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펀더멘털보다는 이슈라든가 M&A 같은 거 이슈 아니면 소위 잡주 성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인데 잠깐 보실까요? 일단 코스피부터 보시게 되면 이때도 우리가 이제 6월달, 7월달 이게 이제 그 어려웠던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다이버전스 써놨고 지금도 3종 바닥이에요. 사실 이걸 지표로 보게 되면. 따라서 여기서 매도는 아니죠. 왜 고점 대비 지수가 이렇게 내렸는데 여기서 보통 이제 개인투자 입장에서는 막 늘 안 좋은 뉴스 나고 미국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뭐 일교차가 막 3.5%까지 왔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음봉이 5개거든요. 오늘 갭 하락하면 저는 우리 매수 관점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역시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이것도 전저점 테스트하는 거니까 여기서 매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시장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양지사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그 품절 줄여서 올랐고 그다음에 화천기계 M&A 이슈 YTN 뭐 민영화하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올랐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틈새 시장의 질이 좀 안 좋을 때 얘들이 치고 올라가는 건데 얘들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환율 차트라든가 그럴 때 다 고공행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상세히 클라이막스가 왔다. 그래서 시장은 다시 이성을 찾을 그런 구간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저희 AS 가져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흐름을 잘 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지속적으로 AS 주시면서 8월 초부터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종목이죠. 수익률 최고가 기준 80% 달하는 수준이고요. 에코프로 HN과 SNS텍도 각각 13%대 내외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AS 간단하게 해볼게요. 예, 먼저 성일하이텍은 뭐 탑픽이었죠. 네. 여전히 어제도 음봉 3개 다음에 되돌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방망이 길게 잡고 보셔도 된다. 왜냐하면 패러다임 시프트기는 그래요. 전고점이 한 17만 원 정도 되는데 대략 한 16만에서 17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21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치별 종목이 있답니다. 지금 이제 성일하이텍은 제가 이 시간에 그다음에 밤방송에서는 세비킴에서 170% 이상 수익이 났는데요. 이것도 다 이렇게 지금 리바운딩 구간에 와 있다. 같이 관심을 두시고요. 또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여기서 조금 이제 여기 눌리면서 매수 내려도 조금 내렸죠.
이 어려운 장에서도 그래도 13% 났고 SNS 텍 딱 두 가지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블랭크 마스크하고 펠리클 이걸로 해서 어제 같은 어려운 장에서도 15% 상승이 일어났어요. 에이스에 들인다면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목표가 왔으니까 일정 뭐 수익 실현하시고 많이 눌림해서 2만 3, 4천 원대 되면 다시 관심을 두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 기관들 좀 집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관심 눌림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에이스 드릴게요.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봐도 될 종목들 한번 AS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유망주 볼 텐데요.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성 델타테크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야 될 건 틈새 시장에서 중소형 시적주로 봐야 돼요. 지금 대형주는 아니에요. 왜 지수 탄력이 이제 둔화되는 구간이고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를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는데요. LG계 혈연으로 맺어진 LG그룹 관련 그런 회사입니다. 2차 전지하고 가전부품 등 16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죠. 배터리팩, 방열판, 그다음에 쉘 가이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여기에 들어가는 다 부품들을 지금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2차 전지에서 그동안 그 시세를 많이 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이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 그걸 좀 이제 서로 이렇게 파트너가 되어 있고요. 또 LG 전자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가전 제품 그런 뿐만이 아니고 뭐가 있냐면 앞으로 LG 전자 먹거리는 전장 제품입니다. 전장. 네. 예, 거기에서 파트너를 형성하고 있다. PR 13배 2차 전지 업체 중 저평가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쌍바닥이네요. 이평선 밀집에서 이제 주로 좀 위로 갈 가능성이 크죠. 주봉을 보셔도 완전 대쌍바닥에서 이제 강세행 된 다음에 서수 윗바로트를 달부지 써나고 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10,000원 정도 매수물이 오겠고요. 목표가 11,300원, 손절가 9,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신성 델타테크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로 AJ 네트워크스 이 종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예, 음봉 3개짜리입니다. 다소 생소하시죠? 네. 예, 동사는 뭐냐면 빠르트하고 고소장비, 렌탈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예, 삼성전자 평택 가면 삼성전자가 지금 막 반도체 중량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P3, P4 이 수요 증가로 해서 실적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394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5%나. 지금은 다 대부분 기업들이 감익 구간에 있는데 이 회사는 뭐 또 오히려 반대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PR이 5배다. 저평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승되면 눌리면서 리바운드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한번 음선 3개를 주고 있네요. 뭐 저는 음선을 좋아하니까 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시초가에서 7,750원 정도 매수, 목표가 9,000원, 손절가 7,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AJ 네트워크스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신송홀딩스 볼 텐데 비료사료 테마주죠. 이 종목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네요. 네, 비료 사료가 아니고 사실 식품 관련. 네, 식품 관련? 비료 사료는 뭐 고려 산업, 한일, 오, 네. 뭐 한일 사료 그런 것이는데 사실 이제 또 푸틴이 약간 똘끼를 또 발휘했잖아요. 아주 나 그 친구의 얼굴만 보면 좀 싫던데. 어찌됐든 오늘 좀 장이 좀 이제 안 좋으니까 틈새 시장을 노리자. 바로 신성홀딩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곡물 그런 트레이딩하는 그런 회사예요. 신송식품 등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 전쟁의 반사 이익 기대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다이버지스를 하고 있고 음선 5개짜리거든요. 따라서 뭐 오늘 같은 틈새 시장 단기로 한번 접근을 만하다. 시초가에서 8,5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 9,5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의 유망주로는 중소형 실적주 얘기를 주시면서 그리고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성격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 주가 9,500원, 손절가 8,000원 잡아주셨고요. 오늘 FOMC 관련해서 저희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